제9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은희 정책위의장 또 김수민 의원님 참석을 하고 하태경 최고위원 사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최고회의도 당연히 정상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 또 저에게도 또 함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최고회의가 모처럼 이렇게 의사정족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당이 정상화되는 일이 참여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당이 정상화되는 실마리를 찾고 당내 혼란이 일단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에 매진해 주실 것을 결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린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하란의 기본적인 필요한 원인이 되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때문에 논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뛴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실 시민적인 그런 노력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 탈비 폐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또 금융기준법 개정 등 민생 현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되고 흘로를 찾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실리로 국회 운영의 주역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탁월한 협상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선당 후수의 충정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는 다른 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부한 의원총회 결의를 토대로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결의는 바른미래당이 제3세력으로서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일 뿐만이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다짐입니다. 저와 당도 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국민적 열망 속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인상을 해서 그 결과는 고용 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 상하의 20%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애초의 목표도 빛이 발했습니다. 생산과 투자, 수출 등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들이 모두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는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여 국정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사람 챙기기, 친문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치의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니 사회 곳곳에서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무 경선에서 친문의 직결 세력이 되지 않고 비문 의원이 당선된 것,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수구보수 정치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국회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제1야당은 국정 운영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의회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여야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먼저 북한이 지난 4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어제 5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어제 미사일의 발사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상황에 이루어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생방송 대담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 도발은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 정책의 기회를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군사 도발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한마디로 결론 짓기 난처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핵화를 추진하고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동족의 기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가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는 실사 조사 결과 1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보릿고개 기간이 겹쳐서 3주 내 식량 지원이 긴급하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13일에 데이빗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기구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인 우리가 정치를 이유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외면해서는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식량 지원 문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빠질수록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북 식량 지원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면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뿐 아니라 산적해 있는 국정과제를 여야가 한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도 국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제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여야가 흉금을 털어놓고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는 면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